물린 건 물린 거고 장은 매우 뜨거운 장입니다. 지금 달러를 좀 사놓을까? 지금 미장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인가? 금도 조금 갖고 있으면 좋나요? 하반기에 내가 좀 변주를 주고 싶다. 저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근데 이제 증시각도기 곽상준 대표님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선배님, 대선배님이신데 네. 왜 벌써 그 증시각도기 채널 운영하신 지가 꼬박 6년이 넘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돈 잘 버는 증권맨이셨다가 네. 이제 자유인이 되신 거잖아요. 자유인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투자자문사를 차려서 음. 책임감은 훨씬 무거워졌어요. 월급쟁이일 때가 더 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뭐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네. 아무리 주식이 말아먹어도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활 세계에서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물려도 견딜 수가 있어요. 세상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돌고 도는 것에서 내가 어디에서 진입하고 있느냐. 이건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은 사실은 어떤 장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물린 건 물린 거고 장은 매우 뜨거운 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장이 갑자기 꺾이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의지다? 아니다. 현금 흐름이다. 예, 그래서 월급쟁이가 나쁜 게 아닌 게 또박또박 돈이 벌려지니까 이 위기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월급쟁이가 행복한 이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섭외 요청 전화 드렸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장이 폭락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여가지고 저희는 6월 달에 시달렸고요. 예. 7월 달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요? 저희는 잔고가 빠지진 않았으니까. 아니 근데 7월에 그 폭락장에 괜찮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저희는 3, 4, 5월 달에 다 얻어맞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시장이 약 70%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턱도 없이 못 쫓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장이 조금 되게 독특한 게 25년 장은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았어요. 대부분 좋았습니다. 저희도 뭐 25년 장은 너무너무 신났고 네. 야 정말 이런 때가 견디니까 오는구나 이랬었는데 26년 장은 놀랍게도 지수가 좀 25년 못지않게 올랐는데 예. 승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장이에요. 이게 매우 독특한 장이에요. 근데 26년에 시작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대목인데 예. 그래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세월을 많이 겪고 상처도 당해본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 에러버리지만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런 열광에 당했으면 정말 뼈도 못 추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장 가까운 예 중에 하나는 2차 전지였어요. 예, 2차 전지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도 옛날 고점에서는 하염없이 밑에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언제 도달할 수 있을까? 사실 잘 안 보여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은 한번 고점을 찍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의문 가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27년까지는 너무 상황이 좋고요. 네. 28년은 이제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28년까지만 좋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한국의 유동성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반기 이제 증시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금리, 환율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금리는 이미 올랐고 좀 더 오를 것 같고 네. 원달러 환율은 내려갔는데 좀 더 떨어질 것 같고 뭐 네. 이런 상황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로서는 네. 뭔가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 느낌, 이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미국의 성장의 내용을 상황 파악을 해봐야죠. 미국의 성장은 GDP 성장의 상당 부분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AI 기업들이 기존에 사업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뛰어들어서 거기에 자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지금 당장 AI 쪽에서는 정말 그 뭐랄까 노다지 황금을 낳는 오리입니다. 네. 황금알을 낳는 오리 수준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너무너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AI 기업을 더 세워야 되니까 AI 데이터 센터 더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력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네, 땅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네, 그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네. 사람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사람 쏟아부어야 되고 뭐 반도체도 필요한 거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면 GDP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도 고용하고 뭐 이제는 전력 기사, 전기 기사가 3억 원에도 구하기 어렵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니까 그쪽에서 예전에는 1억 받기도 힘든 사람이 막 3억씩 받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국 경기 되게 활성화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게 너무 사업이 좋으니까 계속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 돈으로? 처음엔 내 돈으로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거 짓기만 하면 돈 더 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돈만으로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돈 벌 자리가 보이는데? 그러면 나는 신용이 좋아도 돈 빌리기 쉬워요. 돈 빌릴까요? 당연히 빌리죠. 나는 돈 빌리기 쉬우면 그렇게 비싸게 이자 안 주고.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채권 주식 발행하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그래도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돼. 짓기만 하면 그냥 1년 반 만에 본전 찾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다 뛰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뭔가를 투자하고 사람들이 일시키고 막 돌아가면 미국 GDP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GDP가 좋은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릴 때 싸게 빌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싸게 빌릴 수가 있나요? 없죠. 예. 회사채는 국채보다 금리가 무조건 높아요. 그래도 돈이 남을 때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까지는 견딜만 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렇게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뭐 굉장히 그 한계인 상황에 이자 돈을 다 벌지 못하는 기업들은 힘들겠죠. 이미 힘들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보다 누가 더 힘들까요? 개인들. 돈 없는 개인들은 그리고 빚내서 빚을 쓰고 있는 개인들, 신용카드 한번 써가지고 연체 한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갚아야 될 때는 점점 많아지겠죠. 네. 집 사서 대출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겠죠. 우리는요.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또 고스란히 또 받으니까. 한국은 이미 미국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그렇게 됐죠. 우리는 부동산 대출이 1,000조가 넘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영업자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하반기에 이제 더 올릴지 안 올릴지 또 올림에 따라서 또 우리 주식시장이 막 흔들흔들 하니까 그렇죠. 그게 걱정돼요. 한국은 한국 금리가 올랐지만은 주식시장에 별로 상관을 많이 못 시킨 것 같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 금리 훨씬 더 자본시장이 자산시장이 세게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우리도 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하고의 연계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금리보다는. 그리고 마진율도 굉장히 높고요. 미국 금리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흔들리면 그때 우리도 같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오른 것만으로 우리나라 네. 흔들린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미 한국은 대출에 의한 그 레버리지에 의한 긴축은 레버리지한 위축된 수축된 시장은 매우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된 시장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72%, 30년물 국채 금리는 5.3%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30년물 국채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찍었다. 19년 만이었나요? 네, 대략 2007년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고점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또 그거 발표난 날에 우리 또 주식시장이 엄청 흔들렸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이 미국 국채 금리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이거 우리 지금 뭘 더 봐야 되나요, 투자자들이? 원래 금리는 예. 중력과 같은 거예요. 중력이 세지면 걷기 힘들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시장은 일반적인. 네. 근데 지금의 금리 인상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지금 과거하고 다르게 다른 궤적이 나타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금 네. 가격도 최근에 아주 큰 폭으로 올랐고 그러니까요. 비트코인도 뭐 6만 달러 초반에서 7만 달러 중후반대로 지금 빠르게 올랐고 이 모두가 통화 가치 하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없고 그럼 통화 가치 하락을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야 돼.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조치를 취했는데 뒤치기 당한 게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바이백이었어요. 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재무부는 발권력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재무부는 바이백을 해준다. 장기채를 매입을 해줘서 장기채 금리를 낮추고 싶어 했지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채를 발행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내는. 그렇죠. 예, 그런 구조입니다. 시장에서 바이백 한다고? 그럼 더 찍겠네? 채권 더 찍겠네? 그럼 통화는 어떻게 돼? 똥값 되겠네? 더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통화 가치 하락으로 배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뿐만 아니라 은, 동, 비철금속 다 올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케빈 허시가 이번에 그 잭슨홀 네. 심포지엄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뭔가 안정된 코인. 그럼 어디에 안정되어 있냐? 그 가격의 등락이 심한 게 아니라 달러처럼 움직이는 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러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본격화시키려고 하는데 미국 상원에서 걸려 있어요. 트럼프가 이걸로 돈을 버네? 돈 버기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공직자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도록 윤리 규정을 신설합시다. 네. 이거를 넣으면 우리가 통과시켜줄게. 그게 바로 클래러티법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동의하고 있잖아요. 사인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계류 중인 상황이에요. 네. 미국 재무부가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방법이나 이런 건 뭐냐면 전 세계 은행 결제망인 스위프트망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쿠바라든가 이렇게 남미의 좀 어려운 나라들은 자기 통화가 끝없이 약화되는 사람들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 결제해 주세요. 그럼 자기 통화 가치를 보존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케빈 허시가 이번에 어떻게 말할지가 이제 네. 주목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좀 주목이 돼요. 이게 결제 통화로 많이 쓰이면 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규모가 커져야 되겠죠. 근데 어딘가에 스테이블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스테이블해요? 달러에. 그럼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나요? 창고에? 그런 짓은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뭘로 들고 있어요? 달러를? 미국 단기 국채로 들고 있어요. 아,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기 국채 시장의 사이즈가 2, 3조 사이즈로 커질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을 안정시켜 줄 것이다. 이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클래러티법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트럼프가 사인 안 하고 있다는 그러게요. 얘기죠. 이것도 복잡하네요.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지금 달러를 좀 사놓을까? 네. 아니면 미장을 지금 시작 안 한 분들은 지금 한 미장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그냥 다 그 적립식으로 시장 전체를 사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네, 그건 네.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 환율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은 못 맞추는데 왜 개인들이 자꾸 맞추려고 하는지 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사실은 통화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통화를 그 규정하는 변수들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통화라는 건 돈이잖아요. 돈, 우리나라 돈과 상대 돈의 비교 가치 이걸 우리가 통화 가치라고 하는 건데 그럼 한국의 여건을 봐야 되겠죠? 한국의 여건이 좋은지 나쁜지 통화 가치를 결정하려면 손익 계산에서 우리가 빚이 쌓이느냐 수익이 쌓이느냐 봐야 되겠죠? 빚이 많이 쌓이는 통화는 약세가 되겠죠. 네. 그 통화를 들고 있을 때 내가 이자 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일컬어 금리라고 해요. 대표가 기준금리예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그 다음에 장사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 장사를 잘해서 흑자냐 아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무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무역 수지는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역대급으로 좋아요. 돈이 들어와요. 물론 작년처럼 원화가 약세인 국면으로 계속 가면 달러 들고 있어요. 근데 강세 국면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요. 기업들이 바보예요. 다 원화로. 원화로 교체합니다. 조선업체들 들고 있던 달러 최소한으로 가지고 가면서 원화 교체합니다. 기업들은 원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재빠르게. 금리 올렸잖아요. 네. 지난번에. 근데 금리 한 번 올릴 거 아니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4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네. 돈을 들고 있었을 때 돈에 주는 이자가 높잖아요.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원화 가치가 최근 1개월 반 동안 10%나 강세였어요. 금리 격차.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원화가 정말로 강한 거냐.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변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달러 예금에도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괜히 지금 미국장 들어가거나
뭐 달러 예금에 돈 넣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적금 넣듯이 쌓으면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뭐 S&P 500에 계속 이렇게 꾸준히 넣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굉장히 너무 그 결과 좋았으니까 예. 그런 식의 투자 방법은 나쁘지 않다. 예. 근데 내가 환차익까지 다 걷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값이 이미 올랐다고 하셨는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금도 조금 갖고 있으면 좋나요? 이거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이자 주는 자산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삼전닉스 그래도 주주 환원책만으로도 갖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조금 하반기에 내가 좀 변주를 주고 싶다. 반도체 외에 혹시 어디를 좀 하반기에는 이제 배당 시즌이 오는 거잖아요. 예. 한 9월,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배당 시즌이 오니까 배당 관련주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배당 시가 배당률이 5% 넘는 게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 거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많아요. 지금 찾아보면 많습니다. 네, 내수 쪽에서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금융주에서 많이 있고요. 예. 은행, 보험, 증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리고 그 음식료에서도 꽤 많아요. 내수주, 금융주 쪽에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네. 네. 이미 근데 약간 내려가 있는 거죠 지금. 주가가 가격들이. 떨어져서.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만하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